저는 이제 그 어제 이제 오늘 나온 보도 중에 제일 충격적인 거는 뭡니까? 야 우리 대통령실 사람들이나 이제 그 주요한 요직에 계신 분들이 휴대전화 이해가 이렇게 가요. 다 바꿔도 되는 아니, 겁니까 이해가, 지금? 이해가 예. 가요. 나 진짜 가요? 이해가 왜 가요? 안 왜? 가요. 그 심정 이해가 간다. 왜 가죠? 제가 2021년 6월 19일 날에 엑스파일 네. 터트리고 나서 월요일 날에 제일 먼저 했던 게 집 앞에 있는 코스트코 가지고 휴대폰 바꾼 거예요. 정말로요? 휴대폰 바꾼 생명의 거예요. 위기를 느꼈구나. 네. 예. 왜냐면 뭐 압수수색 들어온다부터 시작해서 네. 검찰에 끌려간다. 이게 뭐 진짜구나. 그러니까 공포 의식 그럼 때문에. 뭐부터? 휴대폰부터 이거부터 바꿔야 된다. 그때 바꿨어요. 아니, 근데 이해가 된다니까. 일단 오늘 새로 드러난 얘기는 네. 최상목 부총리가 이제 국회에 출석을 했는데 음. 이것저것 묻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결국 국회의원들이라는 게 그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신사에서 그 바꾼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물어봤는데 처음엔 안 바꿨다고 하다가 그 공개적으로 객관적인 사실 들이미니까 그제서야 인정을 한 겁니다 지금. 그렇죠. 이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도 쪽지를 왜 받았느냐. 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쪽지 받고 그 쪽지의 지시사항을 어느 수준까지 이행했느냐. 그 관련자 특히 F4 회의를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네. 실장단 회의에서 무슨 이야기 나오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 실장단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는 정권 바뀌면은 그대로 다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최상목 그 경제부총리는 좀 의심합니다. 이분들의 행위에는 수식어가 있어요. 수식어 공교롭게도. 공교롭게도. 그때쯤 아니고. 고장이 나요. 어. 그때쯤 또 바닥 시멘트 바닥이 맞아.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그냥 박살이 나요. 그러니까 네. 이상하게 공교롭게도 그때 그리고 갑자기 분실을 해. 갑자기 그러니까 네. 하여튼 뭐 그런 일이 벌어져요. 쉽지 않은데 잃어버리기가. 근데 되게 비슷한 시기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아니 그러니까 그 윤석열의 오른팔이라고 해도 모자라죠. 집사격인 강희구 부속실장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하필이면 국회에서 탄핵안이 12월 14일 날 가결됐잖아요. 네. 그 이튿날인 15일 날 휴대전화를 바꿉니다. 그 뒤에 또 바꾼다고 하던데. 아니 뭐 그 이후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공교롭게도 네. 그 탄핵안이 가결된 다음에 바꿉니다 이게. 뭐 가결 안 됐으면은 안 바꿨을 수도 안 바꾸죠. 있겠다. 네. 아니 저는 지금도 의심하는 게 자 김용현이 워드 프로세서도 못 치는 사람이야. 그 문건을 누가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죠? 네. 그 문건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우리 당에서도 마지막 문서 최종 만드는 사람이 모든 정보를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실무자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는 네.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일 수밖에 저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 그 높은 사람들 중에서도 김태효 안보실 1차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훈 홍보수석. 사실은 홍보, 정무 이런 분들은 대통령의 수족 같은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 계엄 산포 당일에 뭘 했는지를 야. 반드시 밝혀야 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또 도마에 오른 겁니다 지금. 이분들이 그 계엄이 실패하고 탄핵되고 나서 벌벌벌 떨었었어요. 그래야죠. 벌벌벌 떨었어요. 다 털릴까봐. 어. 네. 그리고 처벌받을까봐 검찰 조사받고 기소당할까봐 네. 벌벌벌 떨었어요. 그러니까 뭔가는 알고 있는 분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에는 밝힐 수가 규명이 없는 안 되는 거고 거고. 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특검을 통해서 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검보다 저는 특별법까지 특별법. 특별법에 의한 네. 특조위까지 필요하다고 내란 관련 그 정도까지 해요. 그 그냥. 정도까지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현재 있는 걸로 하죠. 이재명 대표가 정치 보복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오늘 그런 네, 이제 정치 얘기를 많이 보복을 했죠. 안 한다는 이야기는 기타의 내란과 관련되지 않은 어떤 정치적 사안들은 다 묻어둘 수 있다는 겁니다. 내란은 근데 내란 안 되지만. 문제만큼은 이거는 일벌 백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친일 부역자 중에 한 명도 사형당한 사람이 없어. 그죠? 전두환, 노태우, 박정희까지 물론 뭐 정치적 상향이 네. 다르면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쿠데타를 했단 말이에요. 내란 법률은 사형이란 말이야. 사형당한 사람이 없어.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어떤 처벌이 한번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안 않습니다. 바뀐다. 네. 그래서 저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특별법을 만들었더라도 이 윤석열 과거사에 대해서 완벽하게 한번 청산해야지 이런 일들이 없어지고 보수도 정화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진보가 50% 이상이 되는 세상을 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늘 진보 보수는 상대적으로 50대 50입니다. 다만 양쪽 다 깨끗하고 합리적이고 극단화되지 않아서 서로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래도 약간 그 만시지탄이지만은 경찰이 이제 윤석열도 없고 김성우도 신물이 된 그 대통령실과 경호처를 상대로 오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는 건데 네. 결국 이것도 열면 지금 비아폰 서버 이것도 핸드폰과 관련된 겁니다. 결국은. 김성훈이 뭐 왜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얘기하겠냐고요. 증거인멸 할 만큼 다 했다.
근데 왜 이번 큰일 달 말에 나다. 혹시나 뭐 딴 거 남아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마지막 확인하고 네. 그러고 나서는 그만두겠다. 아. 그 왜 그만두겠냐고요? 증거인멸 다 했으니까 그만두는 거지. 안 그래요? 아, 그거 듣고 보니까 굉장히 분통 터지는데요 지금. 화나죠. 네. 화날 일. 이게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에 가장 윗선에서 명령을 내려서 선별적으로 다 동원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수백 명이 관련돼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이제 증거인멸하고 없애려고 해도 누군가는 다 나옵니다. 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놨지. 예, 그런 사람 꼭 있습니다. 아니면 또 네. 복사해서 갖고 있든지. 한 명은 한 명은 갖고 한 명은 있어. 가지고 네. 있어요. 네. 공무원은 기록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그 도라고 얘기했던 대담에서 사실 나왔던 게 이제 공수처 관련해서 더 강화를 하겠다잖아요. 근데 사실 일각에서는 공수처로 안 되고 이 기소청으로 아예 검찰 개혁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뭐 이번 내란 상황에서 그래도 공수처가 좀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네. 이제 국민적 응원을 전달한 거로 보이고요. 종합적인 뭐 검찰 개혁이나 사법 개혁안은 대선 공약 정도에서 나올 것 같고 그 정도에서? 정권이 출범해야지 안 나오겠습니까? 네. 저는 이재명 대표는 그보다 오히려 기재부라든가 국가의 성장 동력의 네. 재확보 이런 경제 데더 문제로 일단 생각하는 그쪽으로. 이재명 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요즘 이재명 대표의 옷차림이 딱 장수영님 같아요. 네. 캐주얼. 왜 그런 짧게. 거죠? 네. 부드럽고 안정감 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본인도 그런- 비슷하면서 본인도 뭐 비슷합니다. 저도. 네. 그리고 이게 좀 예쁜 색깔이에요. 베이지 색깔. 그러니까, 뭐 네. 이런 것들이. 사람이 좀 따뜻하게 보여요. 네. 아니 자기들 칭찬 스스로 엄청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요즘 보니까 이렇게 그 셔츠에다가 이렇게 네네네. 니트 입는 형태로 많이 나오는데 과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넥타이. 방탄복 입고 그렇죠. 검은색 정장 입었는데 많이 바뀐 거 아닙니까? 예. 잘 몰라요. 잘 몰라. 제가 뭐 측근도 아니고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머리도 보니까 우리 장수장님이 이제 같은 색깔인데 원래는 굉장히 느낌이 여러 가지로 비슷한데 원래는 그 머리인데 지난 대선 때 검정색으로 염색을 했다가 네. 이번에 얘기 들었더니 연한 갈색으로 했다 그러고 눈썹도 연한 갈색으로 바꿨답니다. 그게 이제 좀 안정감을 주면서 멋스럽게 보이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왜 그러겠냐고요. 앞서가는 후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뒤처진 후보는 이렇게 못해요. 여유가 없지. 네, 네. 그냥 막 따라가기 바쁘고 막 그런데 이렇게 스타일과 이미지에 신경 쓴다라는 것 자체가 네. 앞서가는 후보의 여유로움. 아니 근데 대선에 들어가면 실제로 당의 후보가 되면 네. 스타일링 같은 거는 누가 해줍니까? 이게? 그 저기 코디 하시는 분하고 머리 해주시는 분하고 붙어요? 화장하시는 분하고 뒤에 봉고차로 이렇게 따라다녀요. 거기에 옷 실어가지고. 이미지 전문가가 아마 붙으실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코디 해주시거나 이제 화장 화장도 해야 되고. 다 네. 같이 다녀요. 그렇구나. 다 다녀요 같이. 그런 식으로 이제 1대1 케어를 받는다는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 국민의힘 후보들도 이제 여러모로 외견적으로 보이는데 어떤 분은 옷을 되게 이제 투박하게 입는 분도 있고. 오, 근데 한동훈 네. 대표 어제 실물로 처음 봤거든요. 저는. 아, 처음 보였어요, 처음 진짜로? 봤어요. 처음 봤어요. 얼굴 되게 작아요. 예. 되게 자꾸 훤칠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참 외모가 주는 호감도는 음. 상당히 높구나. 아니 근데 어제 왜 한동훈 전 대표를 만났을까요? 방송 갔는데 네. 먼저 방송하고 저는 이제 출연 기다리고 있고 아. 대기실에서 SBS 약간- 가셨구나. 아니 CBS CBS에서 악수만 하고 헤어졌는데 네. 상당히 외모가 주는 호감도는 아니 한동훈 전 높더라고요. 대표가 악수하면 당연히 누군지는 알았을 거고 여러 사람처럼 한마디는 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장관님한테. 주위에 또 사람들이 막 네. 또 악수하려고 막 아, 서 있어가지고 그냥 악수 그렇구나. 말고 오 하면서 이렇게 꺼내더라고. 이 새끼가 그 새끼구나 하면서 이렇게 그런 것 같았어요. 아니 근데 장 소장님은 저기 네. 어쨌든 이 평론부의 거도 아닙니까? 네. 그렇죠. 뭐 그렇게 대권 주자라고 해서 오 이렇게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 네. 한동훈이 눈이 이렇게 커지더라고. 아. 이 새끼가 그 새끼구나 하면서 막 이렇게. 저는 사실 좀 이게 건방진 컨셉이잖아요. 네. 뭐 대권 주자고 뭐 별 관심 없어요. 아 그냥 이렇게 네. 터프하게. 아니 예. 뭐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게 뭐 있어? 내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그 가장 중요한 그 아니, 시민인데. 진짜 수준이론 그렇죠. 근데 뭐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시청자 의심하는 게 이재명 전 대표를 만나도 그런 태도가 나오냐? 또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평생을 똑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보니까 친절하지 이제 않습니다 저는. 아까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눈을 크게 떴다는 거는 아마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접하기로는 유력한 후보들은 한 번쯤은 장 소장님하고 따로 미팅을 갖거나 통화 정도는 보통 하는데 그간의 교류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도 매우 신기합니다. 솔직히. 그거는 거기 윤희석 대변인이라고 네. 저랑 한 20년 가까이 된 이제 친구가 있는데 방송도 많이 같이 같이 해요. 하시잖아요. 네.
그 친구가 워낙 이제 한동훈 대표 측근이라서 제가 막 여러 가지 얘기도 해주고 뭐 경유해서 간 거구나 그게 직접 간 게 아니고 예. 안 만나도 되고 그런 거고. 저 같은 사람을 만나겠어요. 또. 네. 아이 또 아니 그렇죠. 근데 한동훈 대표 누군가를 만나는 거를 대단히 좀 꺼려한다고 경계하고 직접 만나는 아, 거를. 저도 네. 이미지 관련 책도 써본 사람인데 한동훈 대표는 이미지가 떠 있어요. 떠 있다. 안 쳐야 돼요. 아 오히려 안 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한동훈 대표 보면서 생각 들었던 거는 뭐냐면 사실 스토리는 있잖아요. 비상계엄 맞아. 예. 탄핵도 시킨 거 정말 한동훈 그건 대표가 많이 기여를 했죠. 예. 국회에서 그렇죠. 이거를 네. 찬성 안 했으면 못해요. 음. 저렇게 좀 스토리가 많은데 안타까운 점이 있는 거예요. 어. 배지를 한번 달아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 4년 정도 자기를 이렇게, 단련해가지고 정치를 경험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음. 그럼 사람 바뀌거든요. 음.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의정 활동하면서 그렇죠. 성남시장부터 했잖아 심지어.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여기는. 근데 그거는 시장하고 행정과 의원은 다른가? 좀 다른 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걔는- 의원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로부터 네. 장관, 뭐 국무총리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보고도 받고 하면서 국정 운영을 간접 경험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 경험을 해보신 거는 대단히 잘 된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한동훈 대표도 그런 경험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박진희 원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 이재명 그 전 대표가 본인 책도 이번에 냈죠. 음.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출간된 책을 봤더니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쓴 책이 나옵니다. 네. 제목이 뭐냐? 이재명에 관하여. 야, 근데 시기 통상적으로 네. 가까이 있으면 그런 책 쓰는 게 자체가 약간 터부시 되는 게 정치권 문화로 알고 있는데 네. 왜냐면 너무 많이 봤으니까. 네. 근데 그 책을 쓰라고 허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무슨 김민석이 최측근이 됐다 이런 거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쭤보는 뭐 거예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이제 이재명의 기존에 가졌던 우리가 잘못된 인식들을 네. 가까이서 보니까 다르더라라는 뭐 그런 측면인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성향적으로 이재명 대표하고 굉장히 좀 비슷한 편이에요. 네. 예를 들자면은 정치를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는 이제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거 좋아하고 또는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거 좋아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전형적으로 그런 사람이에요. 뭐 누구 개파를 어디를 쳐냈다 뭔다 이런 식의 그게 아니라 굉장히 반대 개파인데 싫어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주 쿨하게 그 친구 똑똑하잖아. 이런 식이야. 그런 일들이 그 사람이 공천 받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네. 그런 경우들을 몇 번을 봤어요. 옆에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실용적이다. 사람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내 주위에서 끝까지 나를 괴롭혔던 사람은 짜증나고 싫어. 음. 근데 오히려 먼데 있는 장성철이 공격하는 거는 저 친구는 다른 진영이 있으니까 나를 공격하는 게 당연한 거야. 아. 신인규가 나를 비판하는 건 저 친구는 다른 진영이니까 당연한 거야. 음. 이렇게 또 굉장히 또 폭넓게 보는 그럼 저 그런 경향들은 있는 것 드럼통 같더라고요. TV에 드럼통에 들어가는 거를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됩니까? 드럼통은 윤석열이 집어넣었지. 이재명 시대에도 전 드럼통 안 들어가도 아, 이거 됩니까? 뭐 드럼통 필요 아니 근데 없습니다. 그리고 여쭤보면 이게 저는 신기했던 게 뭐냐면은 당 대표고 수석 최고위원이잖아요. 근데 수석 최고위원이 당 대표가 나갔는데 책을 쓴 거잖아요. 저는 정치권에서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없지 그러네요.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정치 휴지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라는 산을 만나가지고 화려하게 부활을 했잖아요. 내가 측근이야. 이거를 약간 만천하에 보여주려는 보여주기 위한 건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이재명 전 대표가 추천사도 썼다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에서 본인 내가 얘기인데. 승인한 책이라는 거잖아 이게. 아하. 책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아, 그런 책이나 뭐 썼어야 돼. 소장님 마지막으로 그 어. 보수에서 빅텐트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예? 안 돼, 안 돼. 근데 여기 이낙연 지금 안 되죠 아예? 근데 서로의 목적과 희망사항이 달라가지고 이거는 될 수가 없는 아니 거고. 아예 시대 정신도 없고 명분도 없고. 이낙연 대표는 그냥 같이 하자라는 거고 김두관 전 시장 뭐야 김두관 전 경남지사. 저는, 지사 네. 같은 경우에는 음. 나는 국민의힘 쪽 사람만 안 한다는 거고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냥 독자 출마할 거야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할 사람이 없어요. 이준석이랑 같이 해야 되는데 이준석은 지지율 이낙연 하면은 지금, 오막 이러거든. 완전히 손사래죠. 할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서 신경 안 써도 돼요. 아니 그리고 이게 네. 연대라는 것은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비슷해요, 전부 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윤석열이 쌓아놓은 똥 묻은 텐트예요.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텐트인데 그런 텐트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조건은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장기판의 말처럼 열로 가서 다 움직여주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자기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맞아. 대권 주자 정도 되면 자기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지 네. 타인을 위해서 움직여주거나 전체 판을 위해서 움직여주지 않아요. 이준석이 이야기하잖아. 선당 우사하는 사람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 네. 이걸 물려서 하나만 더 여쭤봅니다. 민주당 경선이 뭐 재미없어 보이는 건 맞는데 2위 싸움도 궁금한데 네. 단도직입적으로 김동연과 김경수 누가 2등합니까? 김경수가 될 것 같아요. 김경수가 2등한다. 왜죠? 네. 일단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있고 음.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랫동안 정치를 해오면서 축적된 김경수는 누구야? 뭐 좀 소극적 의미로 보면 사회적 친노야, 평가, 그러니까, 친노야, 네. 친문이야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네. 좀 철학적으로 보면 개혁파라든 게 있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그 포텐이 언젠가는 터질 거다 이렇게 보여요. 알겠습니다.